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함께 또 모두를 위한 MXNet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특별히 저와 함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우리 신지한 씨라는 저희 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이 MXNet의 핵심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보기 힘든 친구인데 이렇게 함께 와서 저에게도 굉장히 영광이 되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기본적으로 MXNet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MXNet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직접 시연을 통해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이제 딥러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뉴럴넷, 딥 뉴럴넷 그리고 CNN, RNN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MXNet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XNet을 AWS에서 구동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꼭 제가 준비했지만 이거 다 마치지 않아도 되니까 질문 받는 것을 또 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MXNet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만 들어보셨는데 MXNet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다른 텐스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MXNet은 여러분들이 텐스플로도 있는데 또 파이토치도 요즘 잘 나가고 카페2도 어제 나왔죠. 페이스북에서 푸시하는 카페2도 나왔는데 왜 MXNet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프레임워크들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잘 발전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장점에 맞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MXNet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그리고 굉장히 플렉시블한 프레임워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MXNet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여기를 좀 지원해야겠다 해서 AWS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어렵다는 아파치 인큐베이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들어가기가 거기에 최근에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You're happy that, right? Yeah.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5만 개가 있어요.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굉장히 긴데 제가 3개만 잘랐는데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GPU나 CPU를 많이 갖고 있을 때 그걸 분산되는 환경에서 처리할 때 굉장히 한 방에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그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원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나 서버나 거의 모든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efficiency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efficiency. 저도 이제 텐스플로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MXNet을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같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PU 여기가 이제 X축이 GPU의 개수고요. 이 Y축이 시간 얼마나 스피드업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보시면 리니어하게 여기 이제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붉은 선 그리고 알렉스넷, 인셉션 버전들이 다른 모델을 돌려봤을 때 굉장히 리니어하게 속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것이 CPU의 개수만큼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MXNet은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래 걸리는 시간에 어떤 테스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MXNet으로 한번 다시 구현해서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코드로 여러분들 코드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긴 말 필요 없이 MXNet의 코드를 보여다오 하면 이걸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MXNe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once라는 1이라는 벡터를 만듭니다. 2x3으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1을 하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출력해봐. 그렇게 하면 이렇게 333 우리가 3이라는 숫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33을 다 이렇게 나오는 연산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이거 보면 그냥 파이썬 같기도 하고 그냥 넘파이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어떤 하나의 심볼 또는 노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노드를 이용해서
다른 연산을 더합니다.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서 B라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노드를 계산을 시킵니다. 이 노드를 계산시키기 위해서 evaluation이라는 것을 실행시킬 거고요. 이때 우리가 A라는 값을 주지 않았죠. 그래프만 그리고. 자, 이 A라는 값은 언제 주냐? 연산을 할 때, 계산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텐스플로우를 아시면 마치 그래프를 그려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feed dict라는 것으로 값을 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모델로 개발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MXNet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방식, 즉 임페레티브와 심볼릭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임페리티브일까요? 50% 확률입니다. 1번 또는 2번. 예, 1번이고요. 심볼릭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장점이 뭘까요? 임페리티브 프로그램은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자마자 쓰자마자 실행시키면 결과가 바로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기다릴 필요 없이 그래프가 완성되기 전까지도 출력을 해보면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고성능, 이피션시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임페리티브로 만든 다음에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면 그걸 바로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그 예가 이렇죠. 우리가 그래프 노드를 2개 만들고요, 연산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래프 노드가 생기죠. 이건 텐스플로우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이 노드로 연산이 일어납니다. 이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프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MXNet은 이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GPU에 이것을 실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연산자를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나 GPU 사용할래 이렇게 말만 해주면 알아서 다 GPU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론을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리니어 리그레션, 이 다 아는 건데 왜 이걸 여기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만 다 아시면 나머지 다 알기 때문이죠. 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이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x가 2.5일 때 y 값은 얼마일까요? 하면 얼마일까요? 원래 선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질문 답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AWS 측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제가 2.5죠. 뭐 2.5, 2.6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 브레인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우리 브레인에서는 어떤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주면 리니어하게 선을 긋은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얘는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이파시스가 WX 플러스 B로 X는 이제 입력값이고요, B는 바이어스, W는 웨이트라고 이야기 보통 하죠.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냥 우리 브레인이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을 이제 기계 보고, 야, 우리 이제 머리가 좀 우리 복잡하고 아프니까 우리 브레인 쓰지 말고 기계 보고 좀 시키고 싶은 게 이제 머신 기계 학습이잖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은 이런 표를 줘도 이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선을 걸 겁니다. 기계 학습은 막 선을 랜덤하게 긋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이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근접시키는 그것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근접하고 어떤 게 근접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기계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게 근접해 라고 정해주는데, 그것을 이런 건 간단하게 우리가 그은 선이랑 실제 데이터와 거리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근접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코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로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설계한다, 앞으로 복잡한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설계할 때 이 코스트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아직 머신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코스트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트만 정해주고 모델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수학적으로 써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이게 하이파시스 WX라고 주고 코스트는 이거 우리가 예측한 거에 실제 Y 값을 빼고 제곱한 거를 다 더해라 라는 것을 말로 하기 싫으니까 그냥 복잡한 수식을 적은 건데,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빼서 제곱해서 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리니어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자,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들어가 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니어랑 똑같은데 결과를 그냥 1이나 0 두 개로
달라. 뭐 복잡하게 뭐 3.0 이런 거 막 싫고 0 또는 1 두 개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리니어 모델 쓸 거고요. 뒤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리는 펑션 하나 넣어서 값이 얼마보다 크면 1, 얼마보다 작으면 0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것도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좀 아름답기도 하죠. 이거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펑션인데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겁니다라고 어떤 훌륭한 분이 만들었는데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코스트를 이전과는 달리, 이전은 어떤 값을 주는데 여기는 0과 1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한 로그 라이클리후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잘못하면 값이 굉장히 커지고 예측을 잘하면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멋진 모델로 코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죠.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스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 이 코스트를 작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값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그걸로 이 웨이트를 바꿔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FISH라고 하고요,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의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MXNet에서 자동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델이 무엇인지를 정해주고 우리 코스트가 무엇인지만 MXNet에서 이야기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설명드린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MXNet에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I will show the first demo how to implement logistic regression using MXNet.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to import MXNet. And then for this logistic regression demo, we will use a medical dataset with 8 features and 1 output. We will first load the data. And to build a symbol for the logistic regression dataset, it's very easy in MXNet. Here we will first define the data, which is a variable and represents for the input. And here we define another variable called target, which represents for the ground truth. And after that, we connect the data to a fully connected layer with 1 output. This fully connected layer can be regarded as to time the data with a weight and plus a bias. And here, after we get this fully connected layer, we insert the logistic regression output after that to show that this network will be trained with the logistic regression loss. After we've built the symbol, the next thing we need to do is to construct the module, which is the main object for training and testing in MXNet. Usually, building the module consists of 4 steps. First, we can construct the module by setting the symbol equals what we have constructed, and we define the context to say that this module should live in GPU. And after we define the network here, we can bind. The bind means to allocate the memory space and the executor inside this module. And we can bind by setting the data shapes and label shapes. After the module is binded, we can initialize the parameters. And here we initialize it to a normal distribution. And we can initialize the optimizer. Here we initialize it to optimizer equals stochastic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 After we've constructed the module, the training is relatively simple. Here we can train the network by calling the fit function here. The fit function can take the argument, the training data iterator, the evaluation metric, which is the accuracy here, and we will train for 15 epochs. Now the network is training, and we can see the training accuracy gradually increases from 60% to here it's 76%. After the training has finished, we can go on testing the module on the test set. Here, to test the module, we will first build a test network, which shares the same parameters and memory and allocated memory as the training set. To do so, when we bind the test network, we will set this attribute, the shared module, to be the training net. This will make the test network share the same parameter and allocated memory as the training set. And next, we can call the predict function to get the output of the test net. And after that, we can evaluate the accuracy, where for this example, it's 74.58% accuracy.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좀 복잡하지만 MXNet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만 정하고 뒤에 코스트만 정하면 학습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딥하게 들어가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나의 모듈이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모듈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들면 바로 이것이 뉴럴넷이 되고, 이것을 굉장히 깊게 가면 그냥 딥 뉴럴넷이 됩니다. 이것 역시 MXNet으로 구현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한번 소스 코드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I will do the second demo, how to implement feed-forward neural network in MXNet. In fact, the training and testing process of running a feed-forward neural network is the same as the previous logistic regression example, and the only difference is how we define the symbol. Here in this demo, we will define a feed-forward neural network with 2 hidden layers and the ReLU activation. Here, the data and target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logistic regression example. And now we plug in the first fully connected layer with 20 hidden nodes, and we plug in the ReLU activation, and the second fully connected layer with 10 hidden nodes, and the ReLU activation again, and then the output, and we plug in the logistic regression loss. Since the training and testing is similar to the logistic regression example, I will go through this whole process very quickly. Here we will first load the data, and we will build the symbol, the feed-forward neural network, and we will construct the training module, and then we can call fit to train the network. We can see the accuracy is increasing, and then we can test the network, and finally we can compute the accuracy. And here we can see the accuracy is better than in the logistic regression example. That's due to the non-linearity of a deep structure and the deep structure in the network. 예, 보신 것처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게 전혀 없이 심볼만 몇 개 더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면 100% 거의 CNN을 사용하시면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CNN은 대부분의 구조가 한 3가지 정도가 우리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값을 뽑아내는 부분과, 그리고 나와진 값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서브 샘플링을 할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몇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냥 포워드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이건 이제 3가지 요소인데요.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게 이 컨볼루션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데이터 또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 필터를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부분들만 값을 보고요. 그것을 모아내서 이런 형태의 값을 만들죠.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값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이 서브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다시 좀 작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필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패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델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3x3의 이미지, 그리고 필터는 2x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필터를 요 그림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우선 여기에 있는 필터의 값과 그림에 있는 데이터끼리 만나는 데이터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새로운 값이 나오죠. 뭐 곱해서 더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이야기는 옆으로 한 칸 가서 하고, 끝까지 갔으면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데이터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결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 계산할 수가 있고 2x1의 이미지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필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얼마인지만 잘 정해 주시면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2-3번. 또 요즘 많은 거라면 100번까지 갑니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연결하면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탄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MXNet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Okay. Now I will show how to implem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MXNet. In this example, we will use the MNIST dataset. And for a tradit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t usually consists of multiple convolutional blocks. For each block, the structure is like we will first use the convolution layer and plug in the non-linearity, and then we plug in the pooling layer, which reduces the size of the feature maps, and then we plug in a dropout layer, which drops randomly some of the hidden units. And this, to implement such a convolutional block, it's very simple in MXNet. Here we can just insert the convolution layer, activation layer, pooling layer, and dropout layer. And this is the first block. And we can do the same for the second block, and do the same for the third block. And finally, we will map these feature maps using two fully connected layers to the output space. And then we can plug in the cross-entropy loss inside. After we've defined the symbol, we can go on construct the module. And here in this example, we do the same thing as in the previous feed-forward neural network and logistic regression example. Now we can also train the network here. And instead of using the fit function here, we choose to manually write the training loop. And for each epoch in the training epochs, we enumerate all the data batches. Here, data NPY means the data in this mini batch. The label NPY means label in this mini batch. And also, we use the forward to get the loss, and use backward to calculate the gradient, use update to update the parameter of the network. And after running, we can see the cost is decreasing. After the learning is finished, we can go on test the network. And the testing phase is similar to the training phase. And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n the testing phase, there is no need to update the parameter. So there is no need to call the update function. We can just call the forward. And the final test accuracy in the test set is 99.33%. And in fact, this is a very amazing result, because with a linear model, it's very hard to achieve such high accuracy. And it becomes very simple here using MXNet. Also, we can get one sample and predict by just calling the forward function. And this is our prediction, and this is the ground truth. And now I have shown how to implement logistic regression, feed-forward neural network,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using MXNet. And we can find the only difference is how we define the symbol. And since MXNet supports using Python to define the symbol, it will be relatively easy for us to define some very complicated structure. For example, this Inception V3, which is the winner in ImageNet 2015 competition. And to define Inception V3, we just need to write some functions which define some subnetworks called Inception 7A, 7B, 7C, and then we can stack multiple these subnetworks to get the final output. So it's very easy and readable in MXNet, and we could even put it into a single slide here.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복잡한 모델인데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네요.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들 계속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 개만 더 하고, RNN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할 것이, 이 RNN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전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AWS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AWS 서밋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S만 말하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AW라는 값이 있어야 제가 동시에 AWS라고 할 때 의미가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런 시리즈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장, 또 우리가 말하는 음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RNN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텐스플로나 다른 텐스플로 특히에서 보면 RNN 가지고 작업하기가 아주 조금 복잡해요. 다음 버전에서 1.2 정도에서 좀 래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MXNet에서는 쉽게 이렇게 한 줄로 셀을 만들 수가 있고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든 사이즈라는 것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든 사이즈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RNN을 이렇게 쭉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앞부분에 있는 출력이 그 다음 노드에 입력으로 사용돼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든 사이즈라는 것은 출력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사이즈라는 걸 이름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몇 개로 출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입력이 있고 이걸 내가 2개의 어떤 값으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히든 사이즈를 2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몇 개를 펼칠 것인가, 몇 개를 언폴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시퀀스 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RNN의 어떤 특징들, RNN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RNN도 MXNet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RNN 중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지만 가장 좋은 활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파고라는 번역기 또는 구글 번역기 들어보셨죠? 요즘 잘 되죠? 나름 잘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시퀀스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 조금 붙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이런 모델인데요. 여기 RNN 아까 있는 걸 2개 붙인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이거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 버리네요. 이 MXNet을 가지고 구현할 때는 역시 굉장히 짧게 구현할 수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next I will show how to implement sequence-to-sequence learning in MXNet. And in this demo, we will use a synthetic machine translation dataset where we try to translate a sequence of digits between 0 to 9 to a sequence of alphabetic characters between A to J. And we will first prepare the training set, and then we will build the symbol for our sequence-to-sequence learning model. Here, in this demo, we use the cuDNN accelerated version of LSTM in MXNet called Fused Iron Cell. And we get 2 of these LSTMs. The LSTM1 is for the encoder, LSTM2 is for the decoder. And we can use the unroll function here to feed the input into the encoder LSTM and get the final encoded state. After we've got the encoded state, we can further feed it into the second decoder network to get the final output. And after that, we can plug in the loss function, which is also the cross-entropy loss. And later, we can construct the module in the same manner a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the rest examples. And then we can train it for 500 epochs. And here, we can run the forward-backward to calculate gradient and update. We can see that the cost function is decreasing, and later we can try to test it on random 10 sequences. And this is our prediction, and this is the ground truth. And here we can see that they are close to each other. Okay, now we have learned how to implement a sequence-to-sequence learning model. One natural and interesting question is how fast is the MXNet for this sequence-to-sequence learning? Next, I will compare the speed of MXNet with Keras plus the TensorFlow backend. Okay, now I will first run the TensorFlow. Okay, Keras backend and equals TensorFlow Python 3 Keras sequence-to-sequence learning speed. Okay, the TensorFlow has started and it's using CUDA. And okay, and we can see that it's our GPU is GTX 1080 here, and I choose to run 100 epochs. And we can see it's running now. The loss is decreasing. Okay, here it's Keras plus TensorFlow. And now let me run again the MXNet. Oh, okay, why? Are you running on the same type of machines? Yes. Okay. In fact, I can try it again here. So I can also use Python 3 here. I think maybe you should run the Keras in here and the MXNet in the other machine. Okay.
So here I just Oh. run 20 epochs, but I think the speed up is similar. So I think it's amazing for MXNet. Okay. Okay, then I will give a quick demonstration of how to run MXNet on AWS Cloud. And here I will use a pre-configured G2.2x large server. Okay. Oh. Okay. Okay, I will go to the example folder and the image classification example, and I will run the CIFAR 10 example with residue network structure. Okay, so we can see that it's running now, and the FPS is 554 samples per second, and the accuracy is increasing. So we can see that it's very easy to install it on AWS Cloud, and also to run some image-related tasks. Okay. So I may not be able to complete the training, so I will just stop here. 예, 방금 보신 것처럼 특히 시퀀스2 저희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시퀀스2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 MXNet이 특히 GPU에서 굉장히 좀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MXNet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단점 보여드렸고요. 특히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딥러닝의 대표가 되는 CNN, RNN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MXNet을 AWS에서 사용할 때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방금 그런 콘솔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